가장 쉽게 베이직한,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패션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일본 출신의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에서 옷을 사는 겁니다. 이 시국 브랜드로 낙인 찍혀 국내에서 잠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금 사랑받기 시작하고 있는 유니클로는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이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죠. 과연 유니클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74년 타다시 하나이에 의해 탄생해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유니클로. 재미있게도 이 브랜드의 원래 이름은 유니크 클로딩 웨어하우스였습니다. 조금은 긴 이름 덕택에 고객들이 불편해하자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유니크 클로딩을 줄여 유니클로로 바꾸려고 했죠. 그러나 법인 등록 시 담당자의 실수로 스펠링을 잘못 등록했는데 실수로 등록된 이름이 오히려 더 독창적인 느낌이 들어 브랜드 이름을 아예 유니클로로 바꿨습니다. 유니클로 하면 빨간색 로고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유니클로의 로고는 지금까지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유니크 클로딩 웨어하우스의 로고, 1991년의 유니클로 로고, 그리고 현재의 로고입니다. 지금이야 스파 브랜드의 대표격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유니클로가 이 생산 방식을 도입한 것은 1997년으로 그닥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 원래 캐주얼 의류를 판매하던 유니클로는 미국의 의류 브랜드 갭이 사용하던 생산 방식을 채택해 지금의 의류 생산 및 판매 방식을 완성했죠.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해 가격을 낮추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던 겁니다. 이 모델은 다른 브랜드들이 그랬던 것처럼 크게 성공했고 머지않아 유니클로는 세계에서 사랑받게 될 수 있었죠. 덕분에 회장 타다시 하나이는 일본에서 한동안 가장 부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에 밀려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완전 실력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능력만 있다면 임원으로도 진급 가능합니다. 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십만 벌의 옷을 개고 수만 번 매장 청소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UMC라는 공채 방식을 통해 기존의 기업이 중시하던 학벌, 국적, 성별, 나이 등은 전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해 승진시킵니다. 유니클로의 고객 서비스는 친절하기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다른 옷을 가져다 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하면 가져다 주며 본인이 원하는 옷의 재고를 확인하고 싶다면 직원에게 가서 찾아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직원들이 고생이네요. 유니클로는 1년 내내 세일을 진행합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도 뭔가는 하나씩 꼭 세일이 진행 중이니까 잘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국내 기업 중에 유니클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중고물품 거래 시 안전거래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 일본 출신의 유니클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니클로는 1998년 나가노 올림픽,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일본 올림픽 유니폼을 담당했습니다. 스파 브랜드로 변신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본 올림픽 팀 유니폼을 담당한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건 이걸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 테니스 선수들인 조코비치, 페더러와 니시코리 등은 유니클로 스폰서 경험이 있습니다. 테니스 경기가 유럽에서 인기 있다는 점을 착안해 유럽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죠. 창립자 타다시 하나이는 놀랍게도 유니클로를 패션 기업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니클로에서 로봇이라도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일본어로 유니바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충 유니클로 입은 걸 들켰을 때 부끄럽다는 뜻인데 일본 본토에서는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입는 옷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나온 말이죠. 베이직한 아이템을 판매하지만 그럼으로 인해 생겨나는 이런 이미지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니클로가 다양한 브랜드 및 디자이너, 유명 인사들과 협업을 진행하는 것도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니클로라는 브랜드의 숨은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르메르부터 질샌더와 마르니 같은 인물들 그리고 브랜드들과 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런 전략이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클로의 모기업은 패스트 리테일링입니다. 이 회사가 소유한 브랜드는 유니클로뿐만이 아니라 저가 브랜드 지유, 미니멀함으로 유명한 띠어리, 데님 제품으로 유명한 컨템 브랜드 헬무트랭 등도 있습니다. 제국이라고 부르기엔 규모가 작지만 이 정도면 알찬 것 같네요. 여러 이유로 위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유니클로는 순항 중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프라인 매장의 축소로 어디에나 있던 유니클로를 찾아보는 것이 조금은 어려워졌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니클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게 될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